시우님은 단독 낙찰에서 최고 많이 떡 싸먹어본 게 얼마예요? 나도 단독 낙찰에서 최고 많이 떡 싸 먹어본 적이 8천만 원 정도 돼. 오, 8천만 원.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게 그 당장에는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어. 꼭 이것을 내가 낙찰을 받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면 되고 말면 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덜컥 돼버렸어. 미납해야 돼? 아,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금액을 조금 많이 높게 낙찰이 됐을 때 초보자건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 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돈에 관련된 거니까. 과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이 멈칫멈칫해질 때가 있거든? 오늘은 그런 물건 한번 가져왔어. 그러면 어떤 물건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2 타경 72342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용도는 대지이고요. 약 한 300평 정도네요, 면적이. 감정가는 2억 9,300. 한 번 유찰돼서 한 2억 50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한 분이 단독으로 거의 2억 5천 가깝게 낙찰을 받았네요. 이런 경우가 정말 애매해. 그러네요. 최저가에서 단독으로 거의 한 4,500 정도를 더 쓴 거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죠. 왜 그러냐면 4,500만 원이라는 그 돈만 뚝 띄워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물건에서 과연 내가 4,500만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나? 라는 생각에 꽂히고 있거든.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글쎄요. 애초에 처음부터 본인이 출구 전략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실현시킨다면 저 같으면 쭉 나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계획을 정확하게 못 세웠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낙찰자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 이 물건이 특수 물건이야. 그렇죠. 법정시상권이 있는 물건이고 그런 물건이라는 걸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의 의중을 반영해서 장기로 간다라는 것을 추천해. 조금 더 물건을 보다 보면 과연 장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익에 목을 맬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장기로 가게 되면 토지 경매는 손실이 확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 그러면 물건을 조금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시외 건물이 있습니다. 약 한 2평 정도 되는 제시외 건물이 있고요. 이 제시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좀 감정가에서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시외 건물이 영향을 받지 않은 감정가가 이 세 필지 합쳐서 한 3억 5,500 정도. 세 개죠. 세 필지 합쳐서 3억 5,500 정도니까 지금 감정가가 2억 9,3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값이 오히려 이 건물 때문에 낮게 평가됐다는 의미죠. 지목을 보면 대지 세 필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하나는 도로로 쓰고 있고 하나는 건물로 또 쓰고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일부만 도로로 쓴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대지로 쓰는데 전체적인 필지가 나눠져서 그렇지 필지를 싹 다 붙여서 놓고 보면 꽤 괜찮은 토지야. 그런 면에 있어서 저 건물을 만약에 좀 낮은 가격에 가져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토지주 입장에서는 땡큐인 것 같아. 일단은 건물 때문에 지금 감해진 거.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는 일단 저렴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 자, 위치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에서 가평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가평 읍쪽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춘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가평 가기 전에 국도변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국도변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은 약간 경사가 있는 그런 주택지로 보이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군요. 이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여기는 토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 건물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약간 비탈이 져 있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건물인 거죠. 보통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든 안 하든 어찌됐건 토지의 주인은 바뀌지 않아 이제.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든 건물의 주인은 토지 주인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부당이득이든 아니면 지유이든 돈을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또 여기에서 과연 건물 주인이 버티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뭐 이거 쉽게 주겠어? 안 주고 버티겠지? 이런 경우가 이 토지주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지. 그렇죠. 안 주고 버티면 솔직히 저 건물이 날아간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버티게 되면 저 건물을 진짜 손 안 대고 꿀꺽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에 있는 이 2억 5천이 싸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못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총 3필지가 나와 있고요. 지적상으로는 맹지이네요. 여기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어서. 하지만 여기에는 또 주택은 들어가 있고요.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사실상 저게 맹지이다 맹지가 아니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저 세 필지가 각각의 한 필지씩 떨어져 놓고 보면 참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모아서 놓고 보면 딱 이상적이야. 그렇죠. 전원주택 아니면 시골에 조금 예쁜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에는 꽤 괜찮은 토지인 것 같아.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일 테고, 저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살려서 내가 더 버티냐라고 하는 것에 그 싸움인데, 우리가 냉정하게 놓고 보면 건물 소유자하고 또 토지 소유자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분쟁이 생겨버리면 어찌됐건 유리한 건 토지 소유자 아닐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다소 조금 금액을 높게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이 바닥 생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중장기로 버티게 된다고 하면 수익적인 측면 또는 활용성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또 그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고, 또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몇천만 원을 아까 4,500만 원 정도였죠. 4,500만 원 정도를 단독으로 더 비싸게 썼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게 시간을 그냥 허비했다가 아니라 시간을 돈으로 누적시키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장기로 버티게 되면 손실보다는 이득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우리가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또 부동산은 그 물가를 반영하는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에 와서 4,500만 원 떡 사먹었다, 4,500만 원이면 전체 이득 금액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금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장담 못합니다. 시우님은 단독 낙찰에서 최고 많이 떡 싸먹어본 게 얼마예요? 나도 단독 낙찰에서 최고 많이 떡 사먹어본 적이 8천만 원 정도 돼. 오, 8천만 원. 그 당장에는 저도 이 돈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한 번 더 유찰시켰으면 더 낮은 가격에 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 번 더 유찰시켰을 때 내가 만약에 못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봐. 낙찰이 안 됐다라고 하면 에이 그때 단독 낙찰이라도 할 걸,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8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아깝지는 않아,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최고 많이 떡 싸먹어본 게 단독 낙찰로 4천만 원이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를 제가 계획했던 그만큼 딱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단독 낙찰이 얼마만큼 떡 싸먹었냐, 최저가에서 얼마만큼 더 돈을 내고 낙찰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낙찰자는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 봤으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뭐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본인의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가시면 저는 충분히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과 주변의 입지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평가를 누가 내린다라고 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